백아진 지금 위험해. 그럼 아진 씨도 날 위해서 즐겁게 해줘야지. 정신 차려. 내가 다 해결할 거니까. 문득보다 너가 먼저 잘못된다고. 내가 그 새끼 없애버리고 내가 그 자리 가주려고. 사랑해, 아진아. 나 얼마든지 이용해. 너였구나 내 마지막 족쇄. 친애하는 X 12화로 끝내기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밀도의 이야기는 16부작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만큼 9화, 10화의 전개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8화 말미에서 등장했었던 문도혁이 본격 등판에서 판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X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확연히 보여주었죠. 백아진보다 더 치밀하고 더 냉혹하고 더 깊은 곳까지 계산하는 인물이라는 것이 두 회차 만에 명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오늘은 9화와 10화 핵심 포인트 살펴보고 공개된 11화, 12화 예고까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9화의 제목은 새로운 도약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백아진이 정말로 도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문도혁이라는 압도적인 존재가 판을 완전히 뒤바꾼 회차였습니다. 9화는 한마디로 문도혁의 손길이 구원인가 함정인가 라는 질문이 끝까지 머릿속을 맴도는 회차였어요. 시작은 서미리 대표의 전방위 공격입니다. 계약 해지, 타엔트 차단, 족쇄 파일을 이미국 기자를 통해 언론에 뿌리기까지 허인강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백아진에게 떠넘기면서 연예계에서 완전히 묻어버리려고 하죠. 한때는 정말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진은 준서가 또다시 선을 넘을까봐 걱정할 정도로 몰려있었고 서미리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할 만큼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각 준서는 엄마 지선의 신장 이식 문제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진이 위험한 선택을 할까봐 밤새 고민한 끝에 신장 기증, 빚 정리, 수수비까지 모두 떠안고 두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다시는 아진 앞에 나타나지 말 것, 할아버지한테도 상처 주지 말 것. 그런데 여기서부터 급반전이 시작됩니다. 서미리 대표 본인의 수십억 횡령, 갑질, 협박, 녹취, 언론 로비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체포되고 임희국 기자도 연루로 해고되고 롱스타 엔터는 사실상 붕괴 직전까지 됩니다. 백아진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앞을 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된 거죠. 한편 재호는 자신을 감시하는 대포차를 눈치채고 불안에 떨고 있었고 그 모든 선의 종착지는 결국 문도혁이었습니다. 비방 기사 정리, 디오엔터와 계약 추진, 업계 라인 청소, 서미리 대표와 임희국 기자의 몰락 타이밍까지 전부 문도혁의 손에서 움직인 일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아진이 강 위원장으로 찾아가서 이유를 묻자 문도혁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전 불쌍한 사람 돕는 걸 좋아해요. 그런 의미에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백아진 씨를 꽤 오래전부터 지켜봐왔어요. 보호자라고 포장된 말 속에 이미 치밀한 뒷조사와 스토킹이 들어있었다는 게 느껴지죠. 달콤한데 동시에 숨이 막힐 만큼 위험한 냄새가 납니다. 백아진의 뒷조사를 마친 문도혁은 백아진의 유일한 친구들인 재호를 없앨 생각까지 합니다. 수술한 윤준서는 일단 지켜보자며 남겨뒀고 재호는 폭발 사고를 위장해 살해하도록 지시합니다. 하지만 사무실에는 재호 외에도 준서가 찾아왔었고 재호와 준서는 가스 폭발로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 시각 문도현은 아진에게 묻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박 감독 신작, 해외 진출, 여우주연상 그 모든 걸 주겠다며 자신의 아내가 되달라고 프로포즈합니다. 과거의 얼룩은 다 지우고 자신의 옆에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건넨 문도혁의 제안에 백아진은 환하게 웃습니다. 문도혁은 행운으로 포장된 독이 든 성배였고 더 높이 날아오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아진은 그걸 알면서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9화는 이렇게 서미리의 공격부터 문도혁의 청소라는 극적인 반전으로 백아진의 새로운 보호자이자 포식자를 동시에 소개하며 마무리됩니다. 10화는 9화의 충격을 그대로 이어받아 더 깊고 차갑게 파고듭니다. 폭발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준서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할아버지 장례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례식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되죠.
준서 엄마 지서는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준서의 출생 비밀을 공개적으로 폭로합니다. 준서의 세계는 그 한마디로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게다가 아진이가 이 사실을 9살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결국 백아진이 학대받았던 이유가 준서가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준서는 죄책감과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에 힘들어합니다. 준서를 위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아진의 이유는 준서에게는 더 큰 상처이자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진은 문도혁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입니다. 시칠리아의 한 성당에서 치러진 결혼식은 언론에선 세기의 로맨스로 포장됐지만 실제 신혼생활은 빠르게 감시와 통제의 구조로 변합니다. 3층 서재는 문도혁의 비밀을 담고 있는 듯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문도혁은 대본 연습을 해주면서 살인해 본 적 있냐, 죽이고 싶었던 사람 있냐 라고 묻다가 자연스럽게 전처 이야기를 꺼냅니다. 문도혁의 전처는 조금만 잘못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문도혁 탓을 했고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려서 지금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설명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백아진은 온 집안에서 감시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아진이도 서서히 눈치를 채게 됩니다. 문도혁은 백아진의 트라우마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그걸 무기로 삼아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아진은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인 재호에게 문도혁 뒷조사를 부탁하지만 그마저도 도혁이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죠. 그리고 10화의 엔딩. 가정부로 위장해서 들어온 심성이가 풀장에서 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네 잘난 얼굴 망가뜨리면 넌 끝이야 라고 하면서 심성이는 백아진 얼굴에 상처를 크게 내서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만들려고 작정했지만 정작 그 칼에 본인 얼굴에 크나큰 상처를 입습니다. 피를 흘리며 경악하는 심성이를 보면서 백아진은 섬뜩하게 웃었고 그 장면을 문도혁은 말없이 지켜보며 마치 재미있는 쇼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짓게 되죠. 10화는 이렇게 백아진이 스스로 들어간 감옥이 완성되는 회차였습니다. 이제 공개된 11, 12화 예고를 하나씩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백아진 지금 위험해. 문도혁 그 새끼 아주 또라이라고. 재호가 가장 먼저 정확하게 도혁의 본질을 찔렀습니다. 아마 10화 이후 재호가 뒷조사를 진행하면서 과거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 몸에 있던 문양이나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문도혁과의 연관성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진 씨도 날 위해서 즐겁게 해줘야지.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플레이로 보여지는 말인 것 같아요. 아진이 반항하거나 도망치려 할수록 오히려 더 흥분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배우 백아진 씨 관련해 돈 찌라시가 있거든요. 1화의 오프닝과 맞물리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준서가 아진의 찌라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걸로 봐선 준서가 아진이를 위해서 폭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정신 차려. 내가 다 해결할 거니까. 10화에서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져 가던 아진의 상태가 더 심해지고 재호가 아진을 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출 작전을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문도혁보다 너가 먼저 잘못된다고. 지금도 위험한 거 왜 너만 몰라? 아진이 문도혁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눈치챈 준서가 문도혁보다 먼저 망가질 아진에게 경고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선을 넘으려는 아진과 그보다 더 섬뜩한 문도혁에 대한 경고인 듯 합니다. 사랑해, 아진아. 나 얼마든지 이용해. 너였구나 내 마지막 족쇄. 여기서부터가 결말의 핵심입니다. 이 세 대사는 원작의 결정적 장면과 거의 일치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백아진은 문도혁의 모든 것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 문도혁의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준서의 아이를 임신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문도혁을 속여서 더 큰 것을 쥐려 할 것 같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문도혁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아이를 지우는 조건으로 아진과 일종의 계약을 맺게 되고 결국 그 사실을 준서가 알게 되면서 1화 오프닝에 나왔던 백아진 폭로 방송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는 후반부 흐름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과연
아이 설정을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변주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사랑의 아지나 너였구나 내 마지막 족쇄라는 순서가 원작의 흐름과 좀 닮아 있어서 남은 두 화 안에서 이 방향으로 갈 확률이 꽤 높아 보입니다. 결국 1화 오프닝에 그 폭로 방송이 준서 입에서 나오고 그 폭로마저도 준서가 아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남은 두 화 정말 숨 쉴 틈 없이 달려갈 것 같네요. 두 소시오패스의 충돌 그리고 준서와 아진, 이미 파멸은 예고한 분위기이지만 결국 준서와 아진 그리고 재호에게 어떤 선택과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예상하시나요? 또 어떤 결말을 원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 마지막 회 리뷰로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팝이었습니다.